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렬입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금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공기관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세 사기 예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전세 물건을 잘 구할까?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 사기 예방과 금융 사기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인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 물건 잘 구하기와 전세자금 대출과 금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물건 구하기. 먼저 전세 시장과 흐름은 어떤가 한번 알아볼까요? 전세 시장은 말 그대로 공급 물량과 수요에 의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시장의 원리죠.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 주택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어떤가요? 알다시피 수급 상황, 공급 물량과 수요에 있어가지고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어려운 시장, 이렇게 이해가 돼서 정부나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해나가는 징검다리 기능을 했는데 점점 그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파트가 하고 아파트가 아닌 거, 소위 말하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빌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 시장만이 아니라 월세 시장과 반월세 시장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다. 다 아시는 것과 같아요. 이에 따라서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힘든 이러한 주택시장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옛날과 달리 더 재무적인 설계와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게 맞는 전세를 구할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파트 시장인데요. 너무 비쌌죠? 지금 보면 평균 서울 시장인데 5억 정도가 되고요. 비아파트 시장, 다세대 다가구는 이 금액의 50% 내외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표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세자금과 이 설계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역시 내게 맞는 목표와 가격,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나의 소득과 관련해서 한 자산 최적화가 필요하다. 돈이 많다 적다. 그걸 떠나서 내게 얼마만한 소득으로 어떠한 전세를 구할 것인가를 계획을 짜는 것을 여기서는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나는 가진 돈이 얼마지? 내가 돈을 빌린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또 지출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 마련과 전세 구하기를 해야 된다는 것 먼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핵심을 한번 짚어볼 테니까 아시는 부분, 모르시는 부분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대할 때 전세, 월세, 준월세, 준월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요. 월세는 매월 임대료를 내는 걸 월세라고 하죠. 아시죠? 그다음에 준전세, 준월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비아파트라고 표현하는데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겪었겠지만 이거 중요한 용어예요. 다세대 주택은 어떤 뜻이냐면 아파트보다 좀 작아요. 6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101호, 102호, 103호. 다가구 주택은 어떤 뜻이냐면 집 한 채가 동일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1호, 102호, 103호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하나죠. 이렇게 나누어서 다가구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요.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데
규모가 좀 적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집을 빌리는 것, 임대인, 임차인, 집주인을 보통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호해주는 특별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요. 보증금 시세, 여기서 여러분 시세라는 말에 좀 주의를 더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겁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자입니다. 일자. 여기서 확정일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계약이에요. 계약. 전세계약이죠. 계약할 때 일자가 언제인가를 확실히 확정해주고 그것을 공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확정일자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등기부등본은 서류죠. 어떤 서류일까요? 부동산에 관한, 특히 주택에 관한 서류예요. 여러분 어떠한 제품이든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건데, 주택은 멀리 가리켜서 저게 내 거야 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공부로, 공공문서로 만들어준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것은 앞으로는 5% 이내로 전세를 이내로 올려라. 증감해라 라는 뜻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이 됐다고 했을 때, 전세 기간이 됐을 때 어떻게 앞으로 더 살 것인가, 계약을 어떻게 다시 갱신할 것인가를 청구하는 권리죠. 그다음에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했을 때 이 월세 금액을 어떻게 금리하고 비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약속이죠. 전세 가격 비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라는 것이 전세 가격 비율이고요. 전세 가격 비율은 참고로 매매 가격의 50에서 70% 정도가 되는 것이고, 80% 이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는 가격이나, 집을 사는 가격이나 빌리는 가격이나 거의 같아지죠. 이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누가요? 빌리는 사람인 임차인이.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그 정리를 한번 해 나가고자 합니다. 화면이 지금 조금 불안한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전세 시장에서 주택 전세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싼 가격에 주택 전세를 잘 얻겠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집을 빌려주는 소유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이나 비싼 가격에 세를 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고민에 빠집니다. 누가요? 임차인이. 돈은 적은데 어떻게 좋은 집을 고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화면이 잘 안 넘어가는데요. 자,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집이라는 그 부분에는 적정한 가격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 고르기에 있어서는 내게 맞는 전세 시장이, 전세가 어떤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어떤 규모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은,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전환율 중에서 이 용어들을 쭉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여러분 작년 여름에 새롭게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그 전세월세를 마음 놓고 임대인이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전세를 고를 때 특히 전세는 주거용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전세 가격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세 가격이 아니라 매매 가격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세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전세 시장에서의 부동산이 매매로는 얼만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게 아까 설명한 전세 가격 비율하고 통하는 거죠. 이 가격이 내가 전세가 3억이다, 2억이다가 중요한 것이지만 팔릴 때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팔릴 때 얼마냐라는 가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중개업소에 물어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중개업소에서의 가격은 조금 주관적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개업소에 알아보는 거 맞아요. 그때 한 곳에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두 곳, 세 곳 물어보는 것 맞고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거 맞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격에서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가격을 설명하는 것이 국토부의 실거래 가격 사이트예요. 오늘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정부에서 주택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그 홈페이지에, 정부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현재, 언제 이 아파트나 또 이러한 그 부동산이 거래가 얼마에 됐다는 것이 뜨게 돼 있어요. 이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조금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실제 가격 대비 몇 퍼센트인가를 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싸게 얻느냐 비싸게 얻느냐, 비싸게 얻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거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위험이 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격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를 알아보고 중개 법인을 통해서 또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등 여러 가지 그 민간 사이트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크로스 체크한다. 뭘 알아본다요? 매매 가격도 같이 전세 가격만큼 알아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아보시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어떤 특징이 나올 거예요. 보통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50 내지 70%이고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높은 게 나타나죠. 80%, 90%. 예를 들어서 5억인데 80%뭐 전세가 4억이면 전세 비율이 높은 건가요? 높은 겁니다. 50에서 70%가 보통 전세 가격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3억 2천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뭐가 높아요? 아니, 사는 것보다 빌리는 가격이 높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주의를 필요하는, 통상 얘기하는 그러한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비싸게도 얻었고 위험한 가격을 제시하고 주는 그러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전세 사기 예방법 오늘 강의에 맞게끔 설명을 드렸을 때 사고가 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만큼 매매 가격도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왜 그걸 모르고 전세를 얻느냐라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비싸게 얻지? 왜 비싸게 얻을까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때요? 전세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항상 확인과 분석에서 급한 사람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더 여러 가지 낭패를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세에서 부동산 시장 고르기는, 전세 시장에서 전세 물건 고르기는 내 집 고르기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안 돼요. 전세니까 어차피 나 보증금 받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내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편의시설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쉬워서 당연한 것 같은데 특히 작은 규모의 부동산일수록 교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환경보다. 금액이 낮은 전세 물건이거나 매매거나 전세거나 어디에 신경을 쓴다? 교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성 포함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역 없는 데가 없죠. 그런데 교통의 편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편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하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A역도 가깝고 B역도 가깝다 하면 교통이 좋은 건가요?
서울에서는 좋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체크 포인트. 왜요? 중간에 있다는 거거든요. A도 불편하고 B도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시골에서 교통이, 버스가 있다고 교통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배차 간격이 1시간, 2시간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 환경, 교통,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말 그대로 가게가 얼마나 가깝냐. 환경은 교육 환경을 포함한 거예요. 전세 시장에서 전세 물건을 고를 때는 정리해보면 내 집처럼 고른다. 교통을 특히 신경을 쓴다. 그리고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다가 한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다 같이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에 있어서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뭘까요? 사는 집이에요. 집은 뭐하고 연결될까요? 집은 뭐하고 연결될까요? 땅하고 연결돼요. 땅에 지은 겁니다. 여러분, 집을 구할 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 얼마나 살기 내부에서 편한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꼭 봐야 됩니다.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고 옆에도 봐야 돼요. 하늘에는 뭐가 있나요? 구름과 햇빛이 있나요? 하늘에는 전선줄이 있을 수 있어요. 고압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요. 고가도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내 집이라고 하는 건 생활입니다. 전세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땅이 기초로 해서 건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A하고 B 경사가 있는 거죠. 장사가 어디가 잘 될까요? B가 잘 됩니다. 왜? 편하니까. 낮은 곳은. 높은 곳은 불편하니까. 이게 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도 입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물건 검토는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볼게요. 먼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중개업소의 거래 호가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라. 뭐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를.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세 물건 고르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한번 총정리를 해볼까요? 1편 총정리. 자, 제일 먼저 전세 시장은 내게 맞는 자금을 준비하고 시작해라. 그리고 너무 싼 거 고르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인이 싼 물건을, 싼 부동산을 전세를 내는 자선사업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체로 비싸게 받으려고 해요. 자본주의 이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정 가격을 찾아야 돼요. 싸거나 급하면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는 물인데라고 하면 눈높이를 낮추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금을 준비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고, 대출이 나한테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시장에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가난한 자와 집 없는 자를 위한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이 돼 있지만 원칙적인 시장은 서로의 상호 계약을 하는 시장이다라는 걸 봤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여러분이 적정한 내 집을 마련하는 지혜로운 전략이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때에는 무엇보다 가격을 많이 확인하고 이 가격 확인에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모두를 확인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세 물건, 빌리는 물건이 아니라 나의 물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